이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장밖에 없는데 항상 내가 병원에서 일한다고 과시한다. 병원에서 중요한 일도 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한다. 내가 윙맨이었던 소셜믹서의 무의미한 친구. 나는 끊임없이 무시당했다. 같은 반 친구에게 우월함을 주장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는 그 사람이 실증이 났지만 그 사람은 진짜 나를 몰랐다. 우연히 믹서에 내 정체를 아는 여자가 있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은 팀입니다. 저는 28세 남자입니다. 현재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서 지인들이 제 실제 직업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중 한 명이 마이크라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 친구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성격상 마이크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동창이고 국립대 졸업. 대기업 세일즈맨이고 화려한 외모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남자인데 남자로서도 외모 전체가 잘생겼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돈을 외친다. 라스베거스 시내의 한 클럽에서 하룻밤에 수만 달러를 썼다는 소문이 있어 진짜 레이디스맨이라는 인상을 받았지만 속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최악의 쓰레기 같은 남자다. 특정 여자랑 데이트하면 다른 여자한테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거짓말도 못하고 여자친구 있든 없든 맨날 파티만 열면 그런 짓을 하는 게 남자의 신분이잖아. 사실 그 사람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 행동을 그만둬야 한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아직도 그런 사람과 연락하고 있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어요. 계속 나를 그의 믹서에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로 말을 하지 않았다가 시내에서 영식여를 우연히 만났을 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나를 알아보고 우리 동급생이라고 다가가서 막연하게 내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민 박인가요? 제가 영식여를 봤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명품 옷을 입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당신이 누구일지 궁금해서 묻게 됐어요. 저예요. 마이크 윌리엄스. 고등학교 3학년 동창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이 고등학교 때와 완전히 달라 보였거든요. 그 당시 우리 반에 그렇게 화려한 사람이 있었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휴대폰으로 고등학교 시절 사진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소리쳤어. 아, 진짜 너구나. 나를 알아보는 게 놀랍다. 고등학교 때와 똑같이 생겼다고 인정했다. 낄낄 웃더니 요즘 뭐해? 나 병원에서 일하는데 넌 일하지 않는 병원에서 일해. 대학에 가지 않았나요? 그게 바로 여기 이야기입니다. 이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가 올드 형민 박이에스로 죽기 직전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영식여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바로 실업자가 되어 지금은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병원에서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명확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장만 가진 남자에게는 큰 일입니다. 나는 단순히 고등학교만 졸업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 졸업장 글쎄요. 당신이 의료관리자이든 관리인이든 모두 병원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남자들은 과시하고 싶어하고 왠지 그는 나에게 공감하고 당신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팀 내가 당신을 우리 그룹 H에 초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런 호우트에 가도 거의 매번 초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는 항상 저를 고졸이라고 부르며 무시하고 그 사실을 비웃으며 솔직히 웃어주는 것 같아요. 그냥 바보 취급을 당하고 그 사람 성격이 솔직히 끔찍할 때가 가끔 있어요. 왜 그 사람과 매번 사귈 때마다 공허한 표정을 짓는 지조차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흠 잡을 데 없는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은 음식 선택을 결코 놓치지 않으며 케브프 박람회를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마치 무료로 맛있는 식사를 하러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늘 또 다른 모임에 참석하는 인원수를 보충하기 위해 영식여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외출은 5대5 모임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여자들은 모두 내 분야의 간호사 동료들이었는데 약간 상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식여는 그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식으로 내가 오늘 밤에 확실히 데이트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상당히 기운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이러한 모임을 주최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비록 당신이 이미 누군가와 데이트하고 있더라도 새로운 관계를 찾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는 평소처럼 그의 대담함이 거의 상쾌하다고 느낍니다. 오늘 밤의 장소는 새로운 전망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개인 식당입니다. 유크 영식여가 나에게 옷을 깔끔하게 입으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괜찮은 재킷을 입었다. 영식여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조금 평범하지 않다는 것이 내가 가진 전부다. 대답은 글쎄, 넌 그냥 고등학교 졸업자야. 나보다 돈이 적을 텐데 넌 완벽할 거야. 그 사람이 놀린 윙맨이니까 혼내려고 했는데 말을 참았어. 다들 마이크의 전화에 환호의 모임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어. 우리는 잔을 부딪히고 내가 가져갔어. 생맥주 한 모금. 5대5 믹서여야 했지만 영식여와 나는 남자 옆에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3명은 분명히 탈락했지만 남자 수가 적을수록 영식여가 그가 좋아하는 여자들과 어울릴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기분이 좋아 영식여의 흠잡을 데 없는 취향이 선택한 여성들은 마지막 순간에 모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고 가끔씩 쇼가 일어나지 않지만 영식여가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 궁금해할 때마다 3명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매우 드물지만 다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제 정신에도 의문이 듭니다. 거의 매번 그가 물어볼 때마다 오늘 밤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눈에 띄는 결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있는 모습으로 즐기자. 영식여는 여전히 기분이 좋습니다. 영식여는 이미 2번째 와인 잔을 마시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숙녀분들이 유쾌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 중 한 명이 나를 돌아보았고 당신은 팀 밀러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간단명료하게 하려고 대답했는데 갑자기 5명의 여자 사이의 잡담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흘러갔네요. 아마도 제가 마이크에 비하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군요. 오늘 마이크는 평소 디자이너 양복을 입고 있는 반면 나는 단체 데이트를 시작한 지 몇 분 만에 평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마이크는 늘 그렇듯 재빨리 여성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자신의 직업과 자신이 소유한 명품 브랜드에 대해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즐기고 킥킥거리며 영식여를 더욱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 그들은 꽤 술을 마셨고 영식여는 나로서는 꽤 취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연어 카라초는 이것이 활기찬 그룹이라고 생각하며 결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영식여가 음료와 음식이 모두 정돈된 장소를 선택하면 매번 1대5 데이트로 변한 것 같았고 영식여와 채팅하는 여성들은 내가 열중했지만 나를 흘끗 보거나 속삭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영식여가 여자 중 한 명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녕. 미셸이 그녀를 팔로 감싸고 그녀의 옷을 잡아당기는 것보다 내가 훨씬 멋지지 않나요? 그가 언급한 미셸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그런 곳 중 하나인 것 같았는데 마이크가 이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불쌍한 편부모 가정. 그런 일이 생기면 남자 인생은 거의 끝났어. 마이크는 왼쪽으로 큰 소리로 웃었고 여자들은 마이크의 말을 듣고 AB를 다시 쳐다보는 동안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이크, 당신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네요. 진정하세요. 남자. 나는 물 한 잔을 앞에 놓았습니다. 마이크는 그를 무시하고 환호했고 나는 화장실로 향했다. 술에 취했을 때 마이크의 불쾌한 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가 나에 대해 하는 비하적인 말은 일상적이어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지만 그것은 항상 기분을 죽이는 일이다. 그러니까 실례지만 오늘 또 취했네. 그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돼. 마이크가 믹서에 갈 때마다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 사람을 그냥 거기 놔둘 수는 없어. 그 사람을 여자들에게 맡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화장실에서 나오자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와 당신이 감독 맞죠? 그 사람이 메이블이라고 말한 사람은 앞서 자기소개를 한 오늘 밤 믹서 참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원장님 언급 계속. 제가 세븐스타 병원 소아과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밤 여기 모인 여자들은 모두 세븐스타 병원 간호사들이에요. 이 말을 듣고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세븐스타 병원이에요. 마이크 원장님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사 외에 히트병원 원장으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소위 아는 지인들이 엉뚱한 의도를 가지고 많이 접근해서 보통은 병원에서 일한다고만 합니다. 병원 거짓말은 아니지만 오늘 밤의 소녀 그룹이 우리 병원의 간호사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과 별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시죠?
원장님 메이블이 내 생각을 알아채고 무슨 말인지에 대해 알미소를 지은 것 같나요? 이 여자애들은 다 성급한 병동을 담당하고 있어 병원 경영회의 등으로 바빠서 성급한 병동을 거의 방문하지 않으며 D의사가 아닌 의사에 대한 채용 면접은 대개 수석 간호사 행정 책임자나 HR에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큰 병원 간호사들을 잘못 알아보는 건 이해하지만 이름은 다들 알잖아요. 적어도 메이블은 미소가 좀 장난스럽다고 하더군요. 당신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굴도 모르니까 부끄러워요. 미안해요. 사과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억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우리 모두가 당신 감독님을 알아보았다는 걸 그땐 몰랐는데 같은 이름을 듣고 아마 당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믹서에서 감독님을 찾는 건 꽤 놀랍고 재미있어요. 히읗 그런데 마이크는 왜 당신이 대학 학위도 없는 평범한 병원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타당한 질문이군요. 그는 단지 병원에서 일한다는 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본 모든 이야기를 설명했기 때문에 마이크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진짜야. 별로 비밀은 아니지만 그래 그런 거야 웃었지만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고 돌아가자고 그녀는 내가 그녀를 따라 우리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제안했다. 대학 학위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잖아. 고등학교만 졸업한 형민박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단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술에 취한 마이크가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나와 같은 주제에 대해 할 말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술에 취한 마이크를 집으로 가져가려고 했고 그는 아기처럼 행동했고 아직 집에 안 갈 거라고 말하며 바닥에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피에스코는 그를 그냥 놔두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녀들에게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참아야 했을 거예요. 나는 웨이터에게 위스키 하이볼을 주문하고 파스타를 조금 먹었고 중수 좋은 내 옆에 앉아 파스타 좋은 감독이냐고 물었고 나는 거의 음료수를 토할 뻔했고 파스타 감독은 멜의 말을 듣고 영식여 이 사람 팀은 우리가 일하고 있는 병원의 원장이고 스위스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꽤 뛰어난 의사입니다. 그러자 나머지 4명의 여성이 다가와서 나도 안다고 말했고 왠지 지금의 여성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위에 모여들었는데 감독님이 컨퍼런스도 자주 다니시고 출장 중이라 자주 만나기 힘든데 왠지 당신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름을 들을 때부터 궁금했는데 우리가 서로 잘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비번이니까 부장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되지만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고 답장도 해주고 고맙지만 덤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줌마들 다 같이 웃어요. 제가 의사가 된 이유는 중학교 때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간 병으로 입원해 계신 어머니를 거의 매일 방문했고 치료 중에 괴로워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고통받는 이들을 살려서 의과대학에 가야 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직감은 싸지 않다. 실패하거나 1년을 반복할 여유가 없어서 의과대학 등록금이 비싸서 열심히 공부했다. 아버지께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아르바이트도 시작했다. 고등학교는 그런 느낌이었다. 학교에서 영식여가 말했듯이 공부하고 일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책을 읽고 부업을 했습니다. 매일 너무 바빠서 그동안 전형적인 10대 경험을 한 기억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초래한 질병에 대해 스위스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곧 치료법이 발견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연구가 스위스에서 실제로 진전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맙게도 미국이 아닌 스위스에서 의학 학위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잘했고 성적도 괜찮았고 그곳에서 치료법을 찾을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축복해주신 아버지와 상의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스위스로 혼자 갔습니다. 공부와 일에 너무 열중하고 친한 친구도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스위스로 가기로 한 결정에 대해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대학에 입학하여 성공했습니다. 그곳에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나도 질병을 연구하는 팀에 합류하여 연구자와 의사로서 바쁜 삶을 살았고 몇 년 전에 마침내 치료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법을 확립했지만 그것은 내 개인적인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예상보다 빨리 꿈을 이루었습니다. 심장학 분야의 유명한 권위자이자 우리 팀의 일원인 종수도 박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전문 분야에도 심장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종수도 박사를 메스터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형민박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제휴병원 중 한 곳의 원장이 되는 게 어때요? 나 병원 원장 그는 우리 의료그룹의 병원을 개편하고 싶은 병원이 있다고 하더군요. 젊은 원장을 데려와서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 중이에요. 해외에서 돌아온 젊은 원장을 갖는 것이 큰 판매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헌신이 마음에 듭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해외로 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치료법을 연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병원 원장으로서 그 열정을 시도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솔직하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지만 제 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약 1년 전에 세븐스타즈 병원에 맡겨졌지만 원장으로서 저는 여전히 매일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느낍니다. 참석자들이 말하길 박사님은 복도에서 항상 진지한 표정을 짓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훨씬 더 무섭다고 생각하고 매일 잘 웃었습니다. 제가 원장으로서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불안하고 눈살이 찌푸려지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 병원은 정말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하지 않도록 권장한다는 사실은 원장으로서 훌륭합니다. 적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하고 싶지 않거나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화는 예상치 못한 흥미진진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영식여는 내가 실제로 병원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아 말을 잃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주변 여성들은 우리 모두와 흥분했고 영식여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상황에 화가 나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것 같았고 내가 병원 원장이라는 역할을 한다는 말을 듣고 꽤 심심한 표정을 지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금세 지친 것 같으니 그 사람은 도대체 당신이 고등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고 중얼거리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고 스위스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어쨌든 쌀쌀맞은 미소로 대답했다. 마이크 특히 내가 나를 초대해서 미안해 내가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난 오늘 밤 청구서를 지불하겠다고 말하면서 카드를 꺼내 그에게 $100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밤 캠프 박람회를 위한 비용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100를 밀어주면서 당신은 항상 나를 위해 비용을 지불해왔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곳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고등학교 졸업자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감독이 되었습니다. 영식여는 답답한 표정으로 술집을 막 떠났고 중수조가 내가 술집으로 향하면서 그룹 데이트는 끝났습니다. 같은 방향이라 같이 걷기로 했어요. 감독님 정말 다들 잘 챙기시죠? 메이블이 말했죠. 아, 그렇군요. 그냥 고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이었다면 1년을 떠났을 거예요. 항상 일어나는 분노는 익숙해졌고 그런 상황에 여자들을 남겨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배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참아내며 내 책에서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만든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웃으면서 그런데 왜 거기에서 내 정체를 밝히셨나요? 그렇게 조롱당하는 걸 보니 당신의 실력을 알면서도 침묵을 지킬 수가 없었고 당신은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꽤 있으니 좀 더 많이 어울려야 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인기가 많군요. 네, 아주 어린 나이에 감독이 되셨고 모두가 당신의 스위스 경험에 대해 듣고 싶어 해요. 감독이 되어서 바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쩌면 내일부터 모두들과 더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메이블을 해주세요. 다음날 병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웃었다. 어젯밤 믹서에서 온 여자 간호사 5명이 어젯밤에 고맙다고 큰 소리로 나에게 다가왔다. 사실 이것이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소란을 일으켰다. 원장이 믹서에 갔다는 것, 어제 원장님이 심각하게 얕잡아봤던 거 아시죠? 그 얘기가 어제부터 시작됐고 저녁쯤 그 얘기가 그날부터 병원 전체에 퍼졌고 다른 의사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원장님, 다음 믹스에 초대해주세요 라고 하거나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시작했어요. 카탈리스트는 믹서기 이야기였지만 다른 의사 간호사, 직원들과 교류하면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느꼈어요. 사람들은
항상 원장님이 꽤 딱딱한 타입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꽤 친근한 편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믹서에 꽤 많이 참석했는데 그때부터 나는 웃으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그렇게 참여했고 우연히 병원을 방문한 제 멘토인 디아어, 종수도도 병원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한 걸 느꼈어요. 병원이 훨씬 더 환영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여러분의 손에 맡겼습니다. 지켜야 할 소중한 것 매일매일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어요.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지는 항상 확신할 수 없지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때로는 남에게 의지하더라도 항상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